자, 이번 영상 뉴스 스크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K 이노엔 매출 1조 도전, 선봉장 K캡, 그리고 수액입니다. 자, HK 이노엔은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인 K캡이 이제 ETC 성장을 위한 선봉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ETC라는 것은 이제 전문 의약품을 얘기를 하고요. 전문 의약품이라는 것은 의사 처방이 있어야지만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요 역류성 치료제인 K캡은 자체 개발을 한 대한민국 30호 신약이라고 되어 있고요. 매출은 811억 원을 올리고 있고 중국 회사에 정제 기술을 수출한 데 이어서 주사제로 만드는 기술도 수출을 했고요. 내년에는 정제된 형태로 처음 출시를 하고 있고요. 로열티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과 후년에는 중남미하고 동남아시아에 케이크 완제품을 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도 올해 임상 1상이 마무리되면 수출을 할 수 있다라는 길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액 시장에서도 1위 35%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수치로 성장하고 있고요. 또한 신약 개발에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 국내 임상 1상을 진행 중이고요. 내년에는 2상을 완료로 목표로 헝가리, 폴란드, 스페인 등 유럽 3개국에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치료제 임상 2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내년 상반기에는 임상 1상을 완료 목표로 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역시 바이오하고 신약 쪽은 좀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생소러워서 발음이 좀 힘드네요. 그리고 또한 HK 이노에는 이런 것들 말고도 건강과 뷰티 쪽에서도 좀 사업을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것은 이제 한국 콜마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자, SK 이노엔입니다. 상장한 지 한 2주, 3주, 4주, 5, 8주? 한 2달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이제. 됐죠? 네, 한 2달 정도? 네. 거래일수로 한 2달 정도 됐는데, 55,000원. 네, 저도 요거 이제 1주 정도 받아서 요 상장날에 이제 매도를 했고, 뭐 최고가로는 매도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수익은 보고 나왔는데, 그 이후로부터 지지를 못 받으면서 꾸준히 빠지고, 요때 바닥을 잡는 듯 했으나, 그쵸? 다시 한번 코스피 조정, 코스닥 조정, 그리고 오늘 또 장이 좀 안 좋은 것까지 같이 합쳐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 주가 최고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장 초기 주가인 64,000원 정도에 비하면 지금 뭐 거의 한 30% 이상 떨어졌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괜찮은 것 같고요. 1조 5천원 정도 되는 코스닥 38위 큰 기업입니다. 액면가 500원이고요. 외국인 소진율은 1.74% 정도 됩니다. 자, 재무제표 보실까요? 재무제표 보시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회사이고 이번 연도에도 훨씬 더 많은 성장을 할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단기 수익률이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EPS, 그 다음에 퍼는 이제 올해 기준 퍼로 하면 23%. 그래서 조금은 높다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버프가 좀 어느 정도 있어서 요 정도 PER은 괜찮지 않나 싶고요. 네. 다시 주가로 다시 한 번만 돌아오면 주가로 다시 한번 돌아오면 아직 뭐 뚜렷한 뭐 이렇다한 건 없고 기사 뉴스를 통해서만 봐야 되는데 뭐 어쨌든 올해 말에 뭐 이미 수출을 하고 있는 치료제이기 때문에
뭐 임상이 끝나고 뭐 승인을 받아서 임상 일상을 지나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뭐 그게 잘못될 일은 없다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럼 미국 수출도 이제 기대감만 있어도 어차피 주가라는 건 튀어오를 수 있고, 또 이런 좀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바로바로 좀 반응이 오기 때문에 네, 괜찮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바닥이 나온 건 정확하게 바닥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바닥에 좀 염두를 좀 그 모습을 좀 보고요. 오히려 변수적으로 남아있는 건 보호예수 물량이거든요. 보호예수 물량은 일단 15일 물량 해제로 24일 날 이미 한번 출연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제 24일이니까는 한 달 전, 지금부터 한 달 전. 근데 크게 뭐 영향을 받은 것 같진 않네요. 네, 영향을 받은 것 같진 않고, 이게 9일이니까, 그쵸? 이게 밑에는 안 갖고 오기 때문에, 10, 11, 12, 13, 그 다음에 17, 18, 19, 20, 23, 24, 요때였겠네요. 예, 8월 24, 요때 한번 출연을 해서 하락을 조금 했고요. 그 다음에 9월 9일, 1개월 보호 물량 예수가 나왔었습니다. 9일날.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일이었죠? 25, 26, 27, 그 다음에 30, 31일 1, 2, 3, 4, 아니죠? 5, 6, 7, 8, 9. 요때. 예, 요때도 살짝 소폭 하락했고. 그 다음에 이제 3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11월 9일이거든요. 아직 이제 2달, 이제 10월이가 한 달 정도 남았죠. 예, 그때 좀 풀리고, 나머지 6개월 뒤는 이제 내년도이기 때문에, 내년도 2월 9일이기 때문에,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개월치 물량이 조금 많네요. 3개월치 물량이, 100만, 거의 200만 주에 달하고요. 한, 전체 한 3% 정도 되는 비율, 네, 3% 정도 되는 비율이, 네,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크네요. 3% 정도의 물량이면. 네. 그래서 조금은 타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개월 보호 예수 물량. 2월 9일에는 더 많은, 거의 한 15% 이상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생각을 여러모로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호 예수 물량 빼고는 딱히 뭐 더 이상 악재는 없고, 뭐 이제는 뭐 올라가는 일만 남지 않았나. 근데 아직 그 뭐라고 할까요? 제대로 된 그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게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수출 소식으로 밖에는 올라갈 길은 없을 것 같고, 이제 그 뉴스들이 나오기 전에 네, 좀 매수를 좀 해봐야 되는 거겠죠. 어쨌든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의 뉴스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둔. 자, 면역 증강제 활용, 치료, 항암 백신 시작 정주준 되어 있습니다. 자, 차바이오텍의 계열사인 차백신 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면역 증강제 플랫폼을 활용해서 예방 백신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 백신, 그리고 항암 백신에 주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이제 설명들이고요. 그 다음에 엘팜포라고 하고 있는 그런 면역 증강제 플랫폼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의 이제 활용도는 비형 간염인데요. 독자적으로 플랫폼을 이용해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고요. 이것이 국내 임상 진행 중이고, 이게 완료가 되면 중국 시장으로 시작을 해서 전 세계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고, 이것이 거의 환자의 1억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럼 시장이 굉장히 큰 거죠. 네, 거기에 이제 대상포진, 그 다음에 병용치료 등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는 암 치료 백신 개발 기업에도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인상 단계별로 기술료하고 판매에 따른 로열티 비용 포함해서 2,311억 규모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원래 9월에 상장 예정이었다가 9월
뭐에는 약간 좀 상장을 미룬 이유는 뭐 포트폴리오라든가 뭐 연구 내용들 조금 더 강화해서 하고자 해서 10월 달에 지금 상장을 추진 중이고요. 상장일은 10월 5일부터 6일까지가 기간 수요 예측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일반 청약은 12일부터 13일까지 받는다고 하니까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 희망 공모가는 11,000원부터 15,000원 사이니까요. 네, 잘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백신 연구소는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차백신 연구소인 모회사인 차바이오텍을 갖고 왔습니다. 차바이오텍은 현재 지금 주가 차트만 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약간 이노엔하고 비슷한 느낌이죠. 중간에 잠깐 지지받고 올라온 듯 했으나 쭉 빠지고 있는 거. 결론은 이제 차바이오텍이나 HK 이노엔의 주가나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업종 섹터 자체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봉상으로 보시면 요때 그 임상에 대한 뭐 특허권을 하나 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같이 올라갔었던 거고요. 밑으로 쭉 빠지고 있죠. 그 다음부터는. 그래도 과거에 이 박스권을 그리는 형국보다는 좀 많이 올라갔다가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너무 많이 빠졌네요. 그죠? 자, 월봉으로 보시면 이 기업이 그래서 가끔씩 한 번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임상에 따른 것들 때문에 중간에는 살짝 기대감인 것 같거나 아니면 기술적 반등인 것 같고요. 뭐 없으면 그냥 하락하는 거예요. 뭐 없으면 그냥 하락. 그리고 여기서도 했다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잖아요. 더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한번 지켜는 봐야 될 것 같고, 기존에 이제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뭐 더 높은 주가가 있었을 수 있겠지만, 더 높은 주가는 없네요. 방금 확인해 보니까. 네. 그래서 거의 뭐 보통 주가가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여기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뭐 모멘텀이나 이런 게 있으면 쭉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차바이오텍은 여러분들 물론 10월달에 상장하는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지지받고 올라갈 수는 있으나 제 생각에는 아무리 비싸게 사도 15,000원 그 이하로는 무조건 매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0월 달에 상장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2만원대에서 다시 한번 속폭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자회사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자회사에 대한 이제 그 자산 가치를 이제 평가를 받을 거고, 그게 이제 차바이오텍에도 연결될 거기 때문에 같이 조금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을 다시 한번 이제 조금 위로 올릴, 이 밸류에이션을 좀 윗단계로 좀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2만 원대에서 조금 들어가고요. 이 그 차백신 연구소가 상장을 한 이후에 주가의 변동폭을 보고 결정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차바이오텍은 차백신 연구소가 상장을 하면 차백신 연구소에 투자를 좀 하겠죠. 그래도 어쨌든 신규 상장 주기 때문에 차백신 연구소를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물량 소화라든가 보유예수 물량이 나오고 나서 들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차바이오텍을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조 한 2천억 원 정도 되는 코스닥 52기업이고요. 액면가 500원이고 외국인 소진율이 조금 많습니다. 8.62%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재무제표 보시면 작년에 적자가 났습니다. 작년에 적자가 났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는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매출액은 성장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죄송합니다. 그 윗집이 지금 공사하는 중이라서 드릴 소리가 조금씩 들렸을 텐데 놀라셨으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HK 이노엔하고 차바이오텍에 관련된 영상이었고요. 차백신 연구소 아마 여러분들 공부하실 텐데, 공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